예,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매우 귀한 분 모셨는데요. 예,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리디노미네이션, 발음 되게 어렵네요. 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일단 어떤 건지 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 또 이것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단골 메뉴이긴 하지만 예, 예. 집권 여당의 의원이 얘기하고 또 화폐 개혁의 이렇게 본 중무사가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재율 총재께서도 검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화폐 거리 단위를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을 고행커께서 시켰을 때 예. 그 음식표에 보면은 7,000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요새 젊은 사람들 7.0으로 이렇게 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바로 1000분의 1로 리노메이션 단행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리노메이션 이렇게 해서 1000분의 1로 예를 들어서 단행한다면 대외 쪽에서 보면 지금 1달러에 이게 1,000원대다 보니까 여기에 1000분의 1로 하면 대외적으로 자연스럽게 1달러 1원 시대 이렇게 해서 공이 3개가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동시에 리노메이션 단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경제 위상이 커질 때에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때 되면 이렇게 이 문제가 거론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디노미네이션 네. 굉장히 1,000원이었던 게 1원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1000분의 1로 바뀌는데, 단행했을 예. 때는 네네. 예, 다른 식으로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통 리노메이션은 사실 한꺼번에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논의되는 식으로 1000분의 1로 하면 예.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분의 1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려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럼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점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것이 역시 화폐의 이렇게 거래 단위의 축소범위에 따라서 기장 처리가 간소화된다. 기장 처리 간소화는 뭐냐 하면 7,000원짜리를 7.0으로 표기한다. 그다음에 경 단위를 조로 표시한다 해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돼서 화폐 리노메이션 단행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장 처리에서 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그걸 조금 간소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달러 바꿀 때 그 나라 국민들이 내놓는 이 자국 통화에서 영의 수 가지고 영의 수가 많으면 후진국, 그다음에 영의 수가 적으면 선조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위상과 관계없이 1달러에 1,000원대, 3자릿대, 4자릿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외 경제에서 보면은 위상이 좀 이렇게 격화해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는 물가가 이렇게 높을 때는 이 물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서 지금 화폐 개혁 문제 이 얘기 나오는 것은 이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신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구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신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하 경제가 좀 양성화된다든가 예. 불안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좀 이렇게 척결되는 문제,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도 장점을 꼽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앵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눈이 번쩍번쩍해서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우리가 10,000원권을 이렇게 발행할 때는 이걸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은 10,000원권 때 그게 종이화폐이기 때문에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종이 코팅 해야 되고 잉크가 물에 들어가면 번지지 않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위조 지폐 방지 기술도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0원권 낼 때는 대체로 한 2,100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 들어갑니다. 그렇게나 높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권을 발행할 때 리노메이션을 쉽게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 신권을 발행함에 따른 국내 세금, 그 다음에 신권과 구권을 이렇게 교환할 때 여러 가지 교환 비율이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뭔가 해서 교환 비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화폐 착각 현상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주 심해진다.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구엔커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이걸 100분의 1로 축소시면 1억 원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사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노후에 100억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1억이 되면 예. 굉장히 불안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심리적 효과 때문에 위축되고 들쓴다. 위축되고 들쓰니까 경기도 침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다른 쪽의 이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장단점은 이런 게 대부분 다 줄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그 화제를 끌고 있죠. 지코노미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시청자분도 이런 피부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지금의 논의되는 이러한 그 리노베이션 문제 이런 것을 예. 잘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제일 궁금했었던 게 뭐 역시나 부동산 관련된 건데 네네. 아까 중간에 단점으로 부동산 투기 심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리노베이션 단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분의 1로 단행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구엔커가 갖고 있는 건물 전부 100억짜리라면 똑같이 100분의 1억 똑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인 사회성을 전제한 상대적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노베이션 단행했을 때는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서 보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연결사의 심리적 효과가 있을 때는 리노베이션 단행했을 때는 보통 머니 이렇게 일루전 화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엔커와 관계를 보면 동일하게 가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의 생각해서 보면 자 구엔커가 갖고 있는 건물이 100억인데 100분의 1 축소시켜 1억이 되면 예. 사람이 뭐냐 100억의 자산을 내가 투자할 때 그 다음에 1억의 자산을 투자할 때는 사람이 뭐냐 1억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네네. 가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이상으로 사실상 차입을 하게 되고 차입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다 보니까 대체로 리노베이션 단행업까지 가장 큰 단점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세제 이런 이렇게 임금이라든가 세제 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잡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좌파 성향에 있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리노베이션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면 자충수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저의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네. 드는 생각인데 혹시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은 네네. 이게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네네. 그렇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물 자산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구엔커가 지적하신 그 문제 아주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계 압축 성장한 리듀스 그로스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제 고통 얘기할 때 물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악몽이 아직 떨쳐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예. 또 한 건 재테크 생활이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이렇게 부동산 자산과 이렇게 비교할 땐 금융자산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는 한국은 역시 국민의 그 재테크 약 70%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재테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느끼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리노베이션 단행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그 재테크의 어떤 생활상으로 본다면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성향은 금융자산보다는 사실 실물자산은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사실 금융자산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의 세제 문제에서 상속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대를 이어서 나의 이렇게 후손 세대를 감호하려는 보호해주는 이런 속성도 많이 갖고 있는 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그 리노베이션 단행할 때는 다른 국가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그 거품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칫 부정부패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게서 리노베이션 단행될 때는 현 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부동산의 그 거품을 잡는 문제, 투기를 잡는 문제에 오히려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화폐 개혁 문제는 되게 거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리노베이션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여건 사업은 언젠가 단행을 해야 되는데 예. 워낙 부작용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거쳐서 이 문제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 시각에서 그것이 인식을 이렇게 여건이 형성되고 예. 그 여건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리노베이션 단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특권 여당의 의원들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문제에서는 워낙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인 자신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또 사전에 이렇게 그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든가 이런 충분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사전에 국내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역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시기가 단행할 시점에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해야지. 그때 때라면 무슨 집권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지금과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선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